안녕하세요. 5월 28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또 매일헌법 들어가야죠. 자, 5월달 이제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6월달이 시작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좋은 마인드에 좋은 생각만 하세요. 우리는 된다. 누가 안 돼도 우리는 된다. 우리가 찍으면 누가 안 돼도 우린 맞는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자, 5월 28일 매일헌법 매일매일 습관처럼 인형쌤과 함께 합니다. 스타트! 자, 볼게요. 자, 어차피 이제 23년 7월, 그러니까 7급 시험 문제인데요. 자, 헌법 72조. 이거 72조 뭐죠? 국민주권의 일환이죠. 자, 국민주권. 자, 이거 주권은요, 정당성의 근원이다. 쉽게 얘기해서 너가 하는 그 국가 권력 작용이 왜 그렇게 합당하고 정당하고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때 나 국민주권에서 허락받았어 라고 하는 허락의 근거, 만원의 그 만힘의 근거. 자, 그런데 그 근거를 어떻게 행사할래요? 국민이 가졌는데 그 행사 방법이 수단이 우리는 그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민주주의라는 수단 방법을 썼어도 이건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자 혼합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이 민주주의 방법 수단이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간접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간접이라는 수단 방법이 있고요. 간접 또 직접이라는 수단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직접 모두 5,200만 모여갖고 직접 결정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방법은 보충, 쉽게 해서 보완이라는 방법을 방법을 이렇게 쓰고요.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간접, 이걸 우선 또는 이걸 적극적으로 쓴다는 거죠. 간접 민주주의 대표적인 게 선거합니다. 요거 하나. 그래서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요.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데 직접 민주주의 그러면 여기 대표적으로 국민 투표, 반환, 소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국민 소환은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어요. 헌정사 역사상 채택한 바가 없네요. 이건 없어서. 그렇지만 반환은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죠. 2차부터 6차 때까지 50만인의 이상 찬성을 얻으면 찬성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합시다. 헌법 개정 제안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행헌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현행헌법에는 요거 하나만, 국민투표 하나만. 자, 그런데 국민투표 하나만 하는데 아이고 차차차차 이게 간격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칠판 하나 땡겨 옵시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국민투표 한번 볼게요. 자, 국민투표라는 방법을 써요. 근데 헌법에 이거는 헌법에 명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72조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언제부터 있었죠? 헌정사상 2차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그 다음에 130조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 이거는 언제 들어왔죠? 5차 때 처음 들었어요. 이거 들어온 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5차 때, 2차 때 처음 들어왔다. 이것도 다. 자, 72조 국민투표. 현재 이 국민투표 중요정책 안에 국민투표, 중요정책 국민투표 이렇게 얘기하죠. 정책 국민투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정책 국민투표. 또 그다음에 130조 국민투표. 이거 헌법 개정 국민투표.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죠. 그래서 필수적 절차. 하지만 중요정책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부의해야 된다. 부의. 요게 대통령의 재량으로서 통칭이 해당되기 때문에, 재량이기 때문에 이럴 때만 국민투표가 나오니까 이 국민투표는 항상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임의적 국민투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임의적 국민투표. 이거는 필수적 국민투표. 뭐 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자, 필수적 국민투표는 레퍼렌덤, 그다음에 중요정책 국민투표는 프레지빗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프레지빗은 대통령의 신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에서 대통령 신임 안 되죠. 오로지 헌법 개정. 그다음에 요 임의적 국민투표는 대통령 신임 여부를 묻는 게 없어요. 대통령 신임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직접 하던 정책과 연결해서 간접적으로 하던 이거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명시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나 믿어주실 거죠 국민 여러분? 나 뽑았잖아요. 그러면 믿어주실 거죠? 그런 말을 안 하고요. 이번 정책을 지지해 주신다면 저를 계속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가 두 가지 있어요. 우리가 현재 국민투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거예요.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참정권이란 말을 썼을 때 이런 참정권이란 말을 썼을 때는
이 참정권 얘기를 할 때는 자 24조 선거권, 그다음에 25조 공무단임권, 그 다음에 요 72조 130조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21조 표현의 자유가 참정권 다 넣어. 참정권은 자 성격을 갖는 거 요 4조문 정도, 참정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 4조문 정도만 하시고요. 나머지 21조는요 표현의 자유로서 개성 신장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인격권에 관한 표현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표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로지 참정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참정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거지 참정권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거나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게 바로 72조 아니겠어요? 72조 조문 그대로 본 거죠. 여기 어디에도 대통령의 신임 여부가 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위헌적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도 위반이에요. 위반이에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적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 사건이었어요. 자, 이것도 위반됐어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법령 위반이 3가지나 걸렸는데 그때 당시 민주 정당성에 반할 만큼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안 돼서 기각 나왔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바로 옳지 않은 건 2번이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뭐 어려운 건 아니었죠. 3번 재선거인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 주권의 국민으로서 대의기관 의사결정에 대해서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는 제외선거인을 포함한다. 제외선거인 쉽게 해서 제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자, 한번 국민이라면 이게 제외 국민을 포함해서 국민이라면 주소, 주민등록, 그러니까 주민등록, 자 불문하고 이거 있는지 없는지 불문하고 인정돼야 되고 주소 불문 인정할 선거나 투표 3가지 암기하셔야죠. 그게 바로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아니에요. 비례 국회의원이에요. 요 3가지는 국민이라면 주소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어야죠. 이거 못하게 하면 침해. 자 4번 헌법 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의한 경우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 맞죠? 72조 뭐라고 그랬어요? VV 대통령 제랑 통치행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래야만 나타나는 기본권이니까 임의죠. 자 한마디로 국민투표 기본권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오늘 그래도 간단한 문제 같지만 문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테마별 핵심 정리 이거 같이 가셔야죠.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내일 수요일 매일 헌법 정인영과 함께 하겠습니다. 찾아오세요.